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본격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예. 중동이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은 영국과 프랑스 때문이다. 또 보시다시피 하여튼 이상한 짓은 항상 영국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영국이 중동 지역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A, B, C 이렇게 나누어서 파란 색깔은 프랑스가 하고요. 빨간 색깔하고 분홍색은 다 영국이 하기로 자기네들끼리 비밀 협약을 16년에 이미 맺었어요. 예. 저 국경선은 뭘 근거로 그은 겁니까? 빨간과 파랑의 선.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대충? 예, 대충 우리 이렇게 나누자.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갖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갖자. 야. 이렇게 좀 이상하면 네가 다시 한번 그거 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동 국가는 왜 이렇게 국경선이 꼭 바르냐? 쭉 쭉 네, 직선으로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쁘게 어. 고속도로처럼 쫙 나눠줬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가르는 노력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 거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대구 그었구나. 그냥 자대구 그었어. 기존에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으면 예. 국경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전혀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서로 나눠 갖기, 땅 따먹기, 땅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분홍 색깔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이 이제 영국이 여기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쪽은 다 이제 프랑스.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쪽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4년 후에 1920년에 이제 거의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태리 산레모에서 회의를 했고,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영국이 가져가고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시리아 지역은 프랑스가 위임 통치령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영국이 지금의 이팔 문제의 원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할하는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도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영국에서 필 경을 러드 필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보시오. 그 찾은 해결책이 뭐냐면 네. 역시 두 개 국가로 나누자. 이스라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 국가. 예. 보시면 아랍 국가가 거의 80%예요. 땅이. 마우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아랍 국가가 거의 80%죠. 예. 노란 색깔. 그다음에 녹색이 겨우 20%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근데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이유는 좋은 땅은 다 유대인들한테 갔다. 저 위에가 좋은 땅입니까?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예. 여기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 쉬운 평야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대신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엘샤바라는 도시 밑에 여기 전부 거의 다 광야예요. 사막 같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노른자위 땅은 유대인한테 주고 우리는 사막 같은 땅만 주냐. 요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받지 않았고요. 가운데 빨간 건 뭡니까? 요거는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중요한 지역인 영국이 그냥 통치하에 두겠다. 네, 싸우지 마라. 이건 싸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놓고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요렇게 이제 땅을 나누겠다. 돌로 들어가려면 영국령에 있는 걸 따라서 빨간색으로 그렇죠. 서로 와라. 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국이 요거는 관리하겠다. 요렇게 알긴 이제. 알았네, 영국도 저 화약이라는 거. 그럼요. 예. 네, 그렇죠. 그게 37년 얘기고요. 예. 10년 후에 전에도 유엔에서 다시 이제 분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치가 약간 다르죠. 예. 20%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파란 게 유대인 국가고 바뀌었어요. 아까는 사막이다 아랍 사람들이었는데 예. 이젠 유대인한테 사막 땅이 갔습니다. 파란 예. 색깔. 저건 무슨 기준으로 갑자기 저렇게,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한 10몇 년 사이에 무슨 기준으로? 유엔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엔이 그냥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있는 인구 어디에 인구가 많이 있는 그 것보다 사이에 망해로 많이 나갔군요. 그런 부분을 해서 나눴고 그다음에 녹색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예. 팔레스타인 국가로 되어 있는데
가자 지역은 당연히 팔레스타인 가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이제 아까 평야 지역은 다시 이제 유대인한테 갔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 왼쪽에 여기하고 근데 또 저쪽 평야 지역의 위쪽은 아랍이 다시 가져갔네요. 예, 아랍이 또 다시 가져갔어요.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아니죠, 80%니까 뭐 그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남한과 뭐 북한이 저런 식으로 영토가 나눠져 있으면 어떨까요? 싸우기가 힘들겠죠. 와. 저거 어떻게 국경을 서로 양천까지는 북한 땅, 서울부터는 남한 땅. 뭐. 쉽지 않죠. 예. 와. 네. 그래서 이것 유대인들은 오케이 땡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케이를 했습니까? 오케이 저 안에 땡큐 했어요. 대해서? 47년 예. 아랍 사람들 아랍의 너 반대는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똑같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네. 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나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줘야 주냐? 되느냐. 이거 전부 우리 거다. 아. 똑같은 입장이죠. 이때 예루살렘은 누가 하는? 여기도 유엔 똑같습니다. 안에- 이거는 국제 도시. 노란색. 예, 국제 도시. 이거는 그 누구 측에도 주지 않는다. 똑같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이것이 이제 오늘 또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분열이 돼 있었다. 당시에 아, 강경파와 온건파? 온건파 아하.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하고 협상을 할 때는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문 팔레스타인에 유명한 가문이 많았어요. 가문 예. 무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처럼 예. 보시면 팔레스타인 후세인이 가문 나샤시비 가문 그 다음에 할리디 가문 서로가 헐뜯었어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러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협상이 깨지고 협상에서 분열하게 됨으로써 결국 유대인들을 이겨내지 못했다. 저때 네.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분열하는 건 너는 뭐 이해관계 크니까 네. 예를 들면 안 된다. 더 강하게 받아야 된다. 저거는 내부의 권력 다툼인지 강경파의 노선의 다툼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협상해서 이걸로 끝내자는 의지는 강했습니까? 이스라엘은 47년 유엔 결의안을 땡큐하고 받았습니다. 37년은 논의를 해보겠다 그랬고요. 예. 37년은 아랍 사람들은 확신이 안 한다 그랬고 예. 유대인들은 논의를 해보겠다. 수정 제안을 하려고 그랬고 47년은 확실하게 받아. 왜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땡큐죠. 없던 안할 없던 이유가 나라가 없습니다.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유엔에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써 유대인들 즉 48년 즉각 국가 선언을 선포하죠. 예. 우리는 그러면 유엔 결의를 받았고 어. 니네는 안 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더 이상 국가 건설을 미룰 수 없다.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국가 건설을 선언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48년에. 예. 그러면서 전쟁이 나는 거죠. 누가 전쟁을 했냐? 주변 아랍 국가들 다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예. 왜? 팔레스타인 동포들을 지원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니네 혼자 일방적으로 국가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1949년 1월까지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예. 우리가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대재앙. 예, 엄청난 재앙이다. 아랍어로 나크바라고 나크바. 뜻은 영어로 타타스트로피, 영어로 그냥 대재앙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어허. 그렇죠. 아랍 네.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재앙이고 아랍 사람들한테도 재앙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옛날 이야기는 저 많은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그렇게 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랍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텐데. 했을 했기 텐데. 때문일 텐데. 근데 여기 보시면 병력이 25,000명밖에 안 돼요. 아랍은? 네. 아. 합해봤자. 근데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35,000명이었고 네. 민간인들까지 합해서 65,000이었고 전쟁 중간에 전쟁 5월이 시작됐는데 12월 달 가면 더 늘어나요. 96,000명까지 늘어나요. 예. 지금 왜 늘어나요? 민간인들이 총을 더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다 거죠. 참여하니까. 정규군 플러스 민병대까지 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신화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다. 강했다. 그럼 몰랐어요 아랍 국가들은? 아랍 국가는 오합지졸이었죠. 왜? 아랍 국가는 이게
전술적으로 네. 전쟁을 하게 되면 로지스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예.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냥. 각자 공격하고. 예, 그냥 전쟁하자 우 간 거예요. 아. 그러니 뭐 이스라엘 군인들도 더 많죠. 또 무기도 뭐 1차 세계 대전 때 영국 전쟁에 무기를 받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볍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절박함은 이스라엘이 훨씬 컸을 것 예, 같아요. 그거는 뭐 지면, 예, 지면 우린 쫓겨나는 거고. 지면 우리는 지중해에 빠집니다. 예. 갈 데가 없어요.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의 절박함은 이스라엘이 더 앞선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웨즈 전쟁이죠. 예. 1956년. 스웨즈 운하를 아랍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 압둘 나스르 이집트 대통령이 1956년 국유화를 합니다. 스웨즈 운하 보이시죠? 여기 스웨즈 운하입니다. 예. 이게 바로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겁니다. 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돌아가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국유화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원래 자기가 이거 원래 건설은 프랑스 회사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 스웨즈 운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가 예,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 이거를 국유화 해버리면 이거 원래 우리가 지분 가진 회사인데 그냥 강제로 강탈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우리 건데 원래 돈 안 내고 통과하던 건데 예. 이집트 사람들은 돈 내고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영국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세르는 왜 그랬는가? 나세르는 원래 아스완 댐, 요 밑에 있는 또 다른 댐을 건설하려고 미국과 영국이 경제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나세르는 이제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예. 줄타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는 나세르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소련으로 친해지네. 그리고 스웨즈 운해를 국유화를 하네.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랑 같이 이집트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국가가 함께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것을 트리파티트 어그레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인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뭐 이집트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 당시 최고의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최고의 선진 네. 강국하고 이스라엘까지 포함됐는데 예. 그러나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냐?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니네가 무력을 써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시나이 반도를 예. 이스라엘이 다 먹었어요. 네.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집트 땅이었는데. 예, 이 반도. 원래는 지금 파란 색깔 이스라엘 땅이 여기인데 예. 이 갈색 땅을 전부 다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자마자 도로 완전히 다 돌려줬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압박에. 압력으로 예. 이집트한테 돌려줘라. 예. 그러니까 전세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외교적으로는 나스르한테 졌다. 나스르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전쟁은 졌지만 땅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랍의 영웅이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식민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아랍의 영웅 나세르. 나세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6년 전쟁이 이렇게 남으로써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했던 아랍 국가들이 제1차 중동 전쟁을 48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원수를 지게 되고 다시 56년 전쟁에서 또 싸우게 되고 예. 그 다음에 67년 정제로 가는데요. 가기 예. 전에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의 예. 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얘기하고 아랍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화면 보여주시면요. 팔레스타인 독립 첫 번째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라는 조직이 예, 해방운동이라는 조직이 1957년 팔레스타인 내셔널 리버레이션 무브먼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나중에 팔레스타인 근데 이 파탁이라는 단체 말고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단체가 바로 이 단체입니다. 파탁.
1957년입니다. 예. 57년에 생겨나게 돼요. 그 다음에 1964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PLO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예. 아까는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었고 예. 이것도 이건 팔레스타인 기구. 해방 기구입니다. 오거니제이션. 예,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예. 이거 1964년에 만들어졌고요. 예.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나세르가 만들어줬습니다. 와.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둘 나세르가 56년 전쟁에서 우리가 졌지만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64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줍니다. 반 이스라엘. 예. 선봉에 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후일의 가장 큰 팔레스타인 운동단체가 되고 예. 이것을 차지하는 단체가 아까 57년에 만들어진 파타기라는 단체가 결국 PLO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체가 PLO고 그 큰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파타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결국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예. 핵심을 이어가는 단체가 이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은 이스라엘이랑 친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때는 지금 미국이 이집트를 도와서 네, 이스라엘을 혼내준 네.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큰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지금 중동에서 중동 많은 국가를 공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간에서 이집트도 그렇게 소련과 손잡으려고 그랬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보다는 그 당시 아랍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집트. 이집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손을 들어줘야지 거기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면 전 아랍권을 다 잃게 됩니다. 아랍의 중심국이니까. 그렇죠. 게다가 수에즈 운하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했을 수는 있었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손을 들어줄. 이스라엘은 한참 뒤에나 이제 70년대, 80년대 야.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지. 예.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무기도 대주고요. 예. 그다음에 핵 발전 기술도 프랑스가 제일 먼저 갖다 줬습니다. 음.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밀월 관계였다.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랍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또 석유 문제도 있고요. 예. 그건 아랍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예. 이런 미국과 상황이- 소련이 손을 잡은 마지막 케이스인가 보군요. 그렇죠. 네, 이때까지만 친했어. 그래서 당시에는 아랍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정세가 그래서. 중동 정세가 그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전쟁, 문제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3차. 3차 중동전 혹은 예. 6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6일 전쟁. 예. 이건 또 아랍어로 또 다른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와 다른 단어의 재앙을 또 낙사라는 아랍 사람들은 또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제가 지난 시간 설명 이스라엘 선박 날린 전쟁이다. 예. 네. 이스라엘 왜 먼저 공격을 했는가? 일단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골란고원이 보이시죠? 네. 예. 이게 골란고원인데요.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 여기서 농사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을 했어요. 시리아가 예, 게릴라들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결 예, 과정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쪽 가자 지구 이쪽에서 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못 참겠다. 네, 드디어 잔디를 깎을 때가 됐다. 한번 잔디 한번 깎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안보 독트린 자체가 무조건 선제 공격입니다. 왜? 왜? 국토를 보십시오. 남북으로는 한 400km 됩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종단을 하면 암만에서 텔아비브까지 한 150km 네. 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선제 공격을 당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토 절반이 이미 끝나요. 점령당해. 아하. 너무 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은 무조건 선제 공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불리해요. 영토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이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욕을 먹습니다.
먼저 네가 공격했으니까. 네가 먼저 공격을 당하고 반격을 했으면 예. 국제사회가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 이스라엘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해도 야 왜 이스라엘은 이것을 캐수스 밸리 나세르가 전쟁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요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유엔군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평화유지군이 있었습니다. 철수를 시켰어요. 전쟁 전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가는 이 해협이 있죠. 예.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 엘랏 항구에서 배가 일로 못 나가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거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 이스라엘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네. 거기다가 아니 버퍼 존에 있는 유엔군을 갖다 철수시킨 이유는 뭐겠냐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엔군 다 철수시켰어요. 또 유엔은 또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 철수를 해버려요. 왜 누가 철수시켰어요? 왜? 그거는 나스르 대통령이 아 뭘 하려고 그랬던 거죠. 작전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니면 나스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아 정말 우리 지금 시리어스하다. 진지하다. 니 조금만 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진짜 공격한다. 라는 그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네. 조치였죠. 실제로 전쟁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그렇죠. 수 먼저 없지만 점령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상대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세를 우리가 당한다. 불리해진다. 우리가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6.1 전쟁의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대단히 욕을 먹습니다. 야, 선제 중동에서는 무슨 이렇게 액션만 취하면 바로 서로 공격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오인할 수 있죠. 오인 미스퍼셉션입니다.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어디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 저 시나이 반도 이집트? 그렇죠. 아 거기를 이집트와 여 싸웠다. 지금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똑같이 아까 56년 전쟁과 마찬가지로 예. 다 땄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이. 다 먹었고요. 가자 지구도 먹었죠. 그다음에 골란 고원 아까 문제 있는 골란 고원 있죠. 예. 이거 다 먹었습니다. 6.1 전쟁에서. 그다음에 웨스트 뱅크 있죠. 원래 요르단 땅이었죠. 이것도 다 점령했습니다. 아, 그 전쟁 때. 예, 6.21 전쟁 때. 다 먹었네요 이제 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아있던. 예. 그래서 이게 문제적인 전쟁, 문제가 많은 전쟁입니다. 67년에.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엔에서 결의안을 만듭니다. 전쟁에서 차지한 땅 돌려주시오. 아 유엔 결의안 242호. 이스라엘? No.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예. 저 웨스트뱅크나 저 골란 고원은 골란 고원은 시리아에, 시리아에.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에, 동예루살렘도 요르단에. 예. 다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대가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여기 이제 문제의 씨앗이 발견 이제 싹트게 되죠. 특히 이제 웨스트뱅크에 누가 들어갑니까? 정착촌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 유대인들이 점령지 땅에 원래 국제법상 여기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 자국민을 거기 살게 해서도 안 되고요. 건물을 지어도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 야금야금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웨스트뱅크에 정착촌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 67년 전쟁 이후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웨스트뱅크의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은 9월단, 쉽게 말해서 블랙 세프템버라는 1972년 독일의 미넨 올림픽. 저 올림픽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죠. 선수들을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민헨입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테러 사건 역사의 한 줄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느 나라 선수들을 공격한 겁니까? 누가? 블랙 세프템버라는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이 예. 미넨 올림픽에 참석한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해서 미넨에서 와. 예. 협상을 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동포들을 풀어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풀어주겠어. 근데 이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예. 독일 정보부가 특수부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독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아 공수 특전단 예. 같은 거 보내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함으로써 예. 납치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선수들.
다 죽었습니다. 11명이가 다 죽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참가했던 게릴라 팔레스타인 블랙 september 조직 한 3명 죽고 나머지 2명은 일단 도망갔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었고 이 영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블랙 september라는 조직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조직 있죠. 파타, 파타. 피에로 거기에서 그랬겠죠. 나온 급진 조직, 그랬겠죠. 급진 조직이에요. 팔레스타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이 이제 이 사건으로서 팔레스타인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줬죠. 예. 테러의 이미지를 완전 뒤집어 씌우면서 예.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예. 민간인을 납치를 해서 그렇지. 결국 살해하게 그렇지. 된 사건이 되면서 예. 대단히 이제 팔레스타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예. 이쯤 되면 누가 최초에 먼저 잘못했는지가 막 서로 헷갈리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거기다 아랍 사람들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만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이렇게 거의 3세계 어떤 요소가 함께 야.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건 알겠고 나라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네. 왜 하필 저 동네로 갔을까? 다른 땅은 없었어요? 제루살렘. 아 예루살렘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네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 원래 딴데? 우간다로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간다요? 예, 진짜로. 어. 우간다를 제시했었어요, 영국에서. 우간다에 가면 너희들 땅을 줄게. 여기서 예, 살아봐. 우간다에 그 당시에 뭐 남은 땅 짜투리 땅이나 아니면 그 땅을 줄 수 있겠다 했는데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우리 고향. 예. 야. 거기 왜 다 모여 살아가지고 그냥. 그럼 거기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집착이 똑같이 있습니까? 똑같이 있죠. 왜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예. 이슬람의 첫 번째가 메카죠. 예. 두 번째 성지가 메디나죠. 예. 둘 다 사우디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 거기는 그쪽 종교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슬람교의 3대 성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기독교에서 보면 거기가 그렇죠. 성전이 있던 곳이죠. 예.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집착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예. 팔레스타인들은 왜? 거기에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일단 무함마드라는 그 이슬람교의 가장 뛰어난 예언자죠. 예.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는 아, 그런 장소가?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아. 하기야 좁은 땅에 있으니까 더 스토리들이 네. 교집합으로 겹치겠지.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아랍어로도 예루살렘은 성스럽다는 그런 뜻의 단어를 씁니다. 아랍어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안 쓰고요. 야. 알꾸스라는 성스러운 도시. 아. 그런 아랍어로 표현이 됩니다. 부르는 명칭도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예. 그래서 검은 9월달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요르단으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요르단이요? 예, 왜 요르단인가? 검은 9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아까 피에라하고 파탁이라는 그 무장 단체들이 요르단에서 본고 헤드쿼터를 본부를 짓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예. 네. 이제 게릴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또 요르단으로 도망가고 국경을 건너왔다가 네. 도망가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으로서는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요르단에 있어. 요르단으로 도망가요. 그럼 보복 공격을 하면 요르단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 당시 후세인 요르단 국왕하고 피에로 의장하고 아라파트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랑 네. 요르단 정규군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여기로 도망오냐 너희들? 네. 요르단 니네가 입장 난처하게? 헤드쿼터는 우리가 본부는 여기 있는 거 오케이. 만들 수 있는데 니네가 너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하면 우리 요르단 국민도 죽고 예. 건물도 부서지고 아, 예. 우리 그러니까. 피해가 막심하다. 음. 적당히 합시다. 예. 아랍파트 아랍 대의가 어디 갔냐? 그렇지. 그렇지. 우리 다 같은 아랍인데 우리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무장 아무도 지금 아랍 사람들 아무도 전쟁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목숨 바쳐가면서 지금 대이스라엘 항전을 하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렇지. 맞짱 두 개 다 두 사람이 전쟁을 그래서 하죠. 둘이서 전쟁까지. 전쟁을 합니다. 1970년 전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게릴라 요르단군이 수도 암만에서 충돌하고 9월 달에 1970년 9월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정말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랙 september라고 부릅니다. 검은 9월.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하고 전면전을 개시했고 여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아까 검은 9월 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이한 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후세인 국왕이 피에로를 거의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니까 시리아에서 가만 안 있었어요. 야 아랍 대위 어디 갔냐. 팔레스타인 도와주질 못할 망정. 어허. 뭐 하냐. 요르단 국경으로 북쪽에서 시리아가 탱크를 직결시켰어요. 예. 너 아랍파트 공격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무장 행동할 수도 있어. 예. 야 독립군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난 거네. 그러니까 후세인이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SOS 칩니까?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SOS 칩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너네들도 하고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라고 이러다가 지금 난처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미국, 즉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경고를 합니다. 예. 당신들이 만약 요르단 내전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오. 그러니까 이게 확전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와우. 그래가지고 시리아가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탱크를 다시 물립니다.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후세인 국왕을 구해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예. 그러네요. 예. 결과적으로. 예. 네. 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준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역사의 아이러니죠. 지금도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친합니다. 원래 이때부터 친했고요. 처음부터 요르단은 워낙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시리아와 이집트처럼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이미 1994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하. 1994년에. 예. 그래서 이 검은 9월 이것이 이제 피에로와 후세인 국왕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이때 죽은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이 몇천 명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포스터가 예. 팔레스타인 측에서 만든 포스터인데 제일 위쪽에 달러가 있죠. 미국의 달러 폭탄. 예. 그다음에 다윗의 별 유대인의 폭탄. 예. 그리고 제일 밑에 크라운 왕관이죠. 예. 요르단 후세인의 국왕의 폭탄이 예. 팔레스타인 피에 떨어집니다. 왼쪽에 팔레스타인 피죠. 아.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 다시 우리는 일어나겠다라는 저 아랍어 글자가 지금 그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 이스라엘 아랍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중동 전쟁. 욤 키푸르 전쟁.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대속제일 그래서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고 이날은 이스라엘이 자기 지은 죄를 속죄하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날이에요. 예. 이날 이집트가 딱 공격을 한 거죠. 또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이 전쟁을 라마단 전쟁. 예. 그다음 10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 10월 아랍 전쟁. 사람들은 10월 전쟁 이름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넷플릭스 코드명 엔젤이라는 이제 포스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걸 왜 냈는가? 저 지금 안경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이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이집트 외교관입니다. 영국에 있던 이집트 대사관에서 예. 근무하던 마르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대사관의 정보부에다가 전화를 해요. 이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사다트 대통령이었는데 사다트 대통령이 기습 공격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에 정보를 줍니다. 예. 반역자죠. 어. 배신자입니다. 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은 정보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중 간첩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금까지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전쟁, 이게 제 4차 중동 전쟁.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그때 나이 드신 아저씨들은 정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초기에 완전히 시리아와 이집트에 밀려가지고요. 거의 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가 중간에 미국의 군사 지원,
이런 걸 받으면서 전세를 다시 뒤집으면서 막판에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도 선제 공격 안 하면은 그냥 휘청하는군요. 그렇죠.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 예비군 체제입니다. 예. 정규군보다 예비군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동원을 준비가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예비군들이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훨씬 전쟁을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을 소집을 해놔야 돼요. 일단 만약에 소집이 안 되고 기습 공격을 당하면 소집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전세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하려는 것이고, 자 1982년으로 가시면 레바논 전쟁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82년입니다. 82년. 음. 자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이 침공한 침공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들어갔냐? 피에로 잡으려고. 피에로를 또 잡으려고. 피에로예요. 예. 그럼 아까 피에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암만에 있었죠? 네. 근데 뭐 갑자기 왜 요르단에 가 있습니까? 아 저기 레바논에 가 있죠? 레바논 아까 내전이 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후세인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아라파트가 어디로 도망갔냐? 베이루트로 도망갔습니다. 71년에. 그래서 바레인으로, 레바논으로. 베이루트로 가게 되고, 예. 이제 71년부터 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죠. 예. 우리로 치면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는 여기저기 그러네. 이사다니면서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잔디를 깎을 때가 되었구나. 예. 또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예, 또 아. 레바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피에로를 제거한다는 명목 아래 레바논을 그냥 들어가 버리는. 레바논을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성공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린 빅픽처는 피에로 제거뿐만 아니라 예. 레바논에 마론이라는 그 기독교 정파가 있습니다. 예. 마론 정교파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해요. 예. 레바논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권을 예. 세우려 했던 거예요. 예. 레바논에 예. 실패했습니다. 어허. 왜요? 이 사람들이 밀었던 바시르 자마엘이라는 마론파 지도자가 예.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선출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암살해서 죽었습니다.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아. 그건 피에로의 뭘 알 그럴 수가 수도- 없죠. 어. 레바논에서 암살은 네. 거의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레바논은 내전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뭐 누가 죽어도 모르는. 아이고. 이 레바논은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항상 내전이 있었습니다. 예. 레바논은 우리 중동의 유명한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시아, 순니, 두루지, 기독교 다양한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항상 싸웠던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국가였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결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둘러싸는데요.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남부에 이 난민촌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학살하는 이 학살을 누가 했냐? 마론파가 했습니다. 그 학살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난민촌을 둘러싸면서 침공했다. 그걸 용인해 준 거예요. 용인해줬다. 어우. 야. 이것이 그 유명한 음. 난민촌 두 개입니다.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 학살을 이스라엘이 방조했다. 와. 그러면서 완전히 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이미지 아. 침략 전쟁에다가 예.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살을 방관했다는 그런 딱지를 얻으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거의 뭐 나쁜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난민촌을 학살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마론파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 정파가 예. 이스라엘과 친한 정파가. 정파가 팔레스타인을 싫어했어. 아. 정적이 있거든요. 정적 예, 서로 예. 정적이에요. 예. 자기네들 가서 이번 기회에 전쟁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난민촌을 학살하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공조를 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둘이 하자. 네가 이걸 쓰고 보초를 쓰고 우리가 들어가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도 몰랐는데 갑자기 보니까 난민촌에서 총성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바로 그 영화를 이 스토리를 다룬 영화가 화면에 보시면 바시르와 왈츠르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 영화가 이 레바논 전쟁을 다루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꼭 보십시오. 이 전쟁에 참여한 아리 포르만 이스라엘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실제로 전장에 있었다고요? 예,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유대인 즉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와서 겪는 트라우마, 예. 심리적, 정신병적인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이스라엘 예, 군인이 그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전우들이 총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안 잊혀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예. 그거를 얘기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끝에 가서는 난민촌 학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학살의 주체는 그 마론파라고 하는 그쪽인데 예. 네. 이스라엘이 욕을 더 먹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말리지 않았냐? 음. 왜 말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레바논 정부에 연락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국한테 연락을 하든지 여기서 이걸 중단시켜야 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느냐. 왜 방치를 했냐는 거죠. 그거는 팔레스타인 쪽의 이 주장입니까? 여론입니까? 아니 그게? 그거는 실제 팩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마음속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죠. 아니 근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예. 중단을 시켰어야 되죠. 학살의 주체를 왜 비난하지 않고 학살 주체도 당연히 비난하지만 예. 당연히 비난하겠죠. 마론파 당연히 비난하지만 예. 이스라엘도 같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바논 전쟁이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레바논 전쟁이었습니다.